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엔젤피쉬에게 맞는 수조를 추천드렸고, 오늘은 엔젤피쉬를 키우기 전 행동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작 물고기일 뿐인데 뭔 행동 특성까지 알고 키워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젤피쉬는 만만한 종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따져야 할 요소가 몇 가지 있는 친구들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 다른 어종과 합사가 되는가? 엔젤 관련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보통 구피와 합사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절대 구피와의 합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엔젤피쉬의 성체는 지느러미를 포함한 크기가 대략 15cm 정도인데요. 반면에 구피의 경우, 특히나 수컷은 성체의 크기가 4cm 정도이죠. 그것도 지느러미를 포함한 길이가요. 그 작은 구피가 엔젤과 같은 큰아이를 만난다. 그냥 바로 살아있는 간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암컷은 그래도 덩치가 큰 편이고 수컷보다는 회피기동이 빠른 편이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지만, 수컷은 꼬리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움직임조차 느리기 때문에 엔젤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구피는 순하디 순한 어종으로 약간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잘 먹히게 되는 거죠. 저는 구피, 안시, 화이트 팬더 코리, 로즈라인 바브, 몽코오샤, 블루킹 테트라, 오토싱, 베타, 골라미를 합사해봤는데 그중 적절하다 생각되는 아이들은 안시, 코리, 로즈라인 바브, 몽코오샤 정도입니다. 베타나 골라미는 영역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고 엔젤한테 전부 밀리는 어종이라 거의 숨어서 살더군요. 오토싱도 너무 큰 개체가 떠다니니 숨어도 극한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보통은 코리도라스, 플레쿠, 재빠른 테트라류의 어종을 많이 추천합니다. 테트라의 경우 엔젤이 어리다면 크게 입질을 하지 않는 편인데, 엔젤이 성체고 테트라가 작다면 먹는다고 합니다. 코리도라스도 작은 아이들보단 조금 크게 자라는 아이들이 좋고요. 플레코 중에서도 안시 같은 아이들은 상당히 눈구렁이 같은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라 유목이 적당히만 있다면 알아서 잘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엔젤이가 바닥에 내려와 먹이를 찾지 않는 이상 영역이 겹치지도 않고요. 바닥층의 아이들은 45큐브 정도에서는 합사가 가능하겠지만, 테트라나 바브 등의 개체들은 2자 광폭 이상의 사이즈부터 합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트라도 소형 테트라보단 조금 큰 개체들이 더 좋습니다. 크기가 작다면 결국 힘이 딸리기 때문에 먹히게 됩니다. 라스보라 갤럭시, 악셀로디, 머큐레이터 같은 진짜 작은 개체들은 절대 합사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열대어와도 합사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엔젤피쉬가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엔젤의 상징과도 같은 지느러미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엔젤피쉬는 자신의 영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영역 안으로 들어온 개체들에게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엔젤조차 겨우 움직이는 45큐브 미만의 수조에서는 다른 개체들은 피해 다니기 바쁘고 엔젤은 쫓아다니기 바쁘고 서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영역 싸움으로 인해 합사 어종도 많이 줄어들지만, 거기에 더불어 서열 싸움도 하는 친구들이라 자기네들끼리도 다툼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이쯤 되면 얘가 엔젤피쉬인지 데빌피쉬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엔젤은 엔젤끼리만 키워도 마리수에 따라 어항 크기가 달라지며 합사 어종에 따라서도 어항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어종과의 합사를 지향하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냥 놓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엔젤피쉬 간의 다툼은 언제 봐도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 보는 사람도 지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석자 미만의 수조에서는 성체를 기준으로 2마리를 키우는 것을 권장하며, 되도록이면 그 2마리가 쌍인 것이 좋습니다. 쌍을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하게는 쌍을 분양 중인 브리더 및 수족관을 통해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쌍잡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일단 3마리에서 5마리의 엔젤피쉬를 데려옵니다. 보통은 어린 개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쌍을 선별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오르고 산란기가 오면 자연스레 쌍이 잡힙니다. 엔젤피쉬는 쌍이 잡히면 2마리가 함께 헤엄치는 듯한 모습을 띠며, 산란할 장소가 잡히면 다른 개체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암수 둘이 힘을 합쳐 상당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외 주변의 친구들이나 학교 시시들 알게 모르게 둘이 달콩하면서 맨날 같이 붙어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쌍을 찾게 되었다면 가능하면 나머지 물고기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자 미만의 수조에선 가능하면 엔젤 외의 모든 어종을 내보내는 것이 좋고, 2자 광폭 정도만 되어도 움직임이 빠른 어종 정도는 냅둬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다른 엔젤피쉬는 빼는 것이 좋아요. 일단 수조가 더 작아지기도 하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때문에 하다못해 같이 살던 다른 엔젤피쉬는 내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먹이는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면 다 괜찮아요.
엔젤피쉬가 먹성이 좋은 편이라 웬만한 건 다 잘 먹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밥을 주란 얘기는 아니고 물고기 사료 주시면 됩니다. 입 크기에 맞는 사료를 주시면 돼요. 건강식을 주고 싶다면 냉장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젤피쉬에게는 강한 수류는 좋지 않습니다. 강한 수류가 좋지 않은 이유는 등 지느러미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류는 보통 여과기를 통해 발생되죠. 석자 미만의 작은 수조에서 수조 크기 대비 강한 수류를 가진 여과기를 놓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게 헤엄치게 되며 거센 물살에 의해 지느러미가 뒤로 꺾일 수 있습니다. 엔젤은 약간이라도 지느러미가 꺾이면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어 버리죠. 지느러미도 지느러미지만 아이들의 신체 특성상 강한 수류를 잘 버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물살이 세다면 무언가를 이용해 물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엔젤피쉬를 키우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생물을 키우게 되는 거니까 키우고 싶은 생물과 생물 간 특징을 이해하고 넣는 것이 좋으며 거기에다 어항의 크기 또한 고려를 한 후에 엔젤을 넣게 된다면 평화롭고 보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엔젤피쉬 번식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엔젤피쉬와 관련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청소 용품과 관련된 영상이 제작될 것이며 그 이후엔 조금 더 특별한 영상이 제작될 테니 적잖이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